뭐 한 번 한 사람은 제일 뒤로 돌아갑니다. 아, 그랬군요. 미리 예고를 해주셨어야지. 예,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 국감에서 금융공공기관의 경영평가제도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 평가 지표 등이 제대로 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또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금융위에서 뭐라고 그때 개선안을 냈냐면, 연구 용역을 해서 개선 방안을 찾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제 올 2월에 이 경영평가 개선 방안 컨설팅을 발주를 했습니다.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이렇게 세 개 은행에 대해서 발주를 했는데 8천만 원을 주고 발주를 했는데 결국은 이 8천만 원이라는 돈을 산업은행에서 지불을 했어요. 그리고 산업은행이 자기들의 경영평가 방식을 이런 식으로 개선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용역보고서를 만들어서 금융위에 제출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제가 사실은 이 얘기를 한 것은 금융위가 제대로 좀 평가 지표를 제대로 들여봐라 이런 취지였는데, 이게 지금 산업은행이 이 용역을 내 가지고 이것을 은행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이 지표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취지는 아시겠죠? 네, 네. 그리고 지금 더더욱 그 자기들이 8천만 원 들인 컨설팅 보고서를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산업기은, 그런데 거기 기업은행은 성과지표 도입안에 대해서 개발 중이다 이렇게 냈어요. 컨설팅 최종 보고서에도 개발 중이다라고 이렇게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용역까지 해가지고 나온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제가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관해서 금융위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그 평가 지표가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평가하기에 적절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와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금융기관들이 금융위원회에 법령 해석을 많이 의뢰를 합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제 작년 저희가 이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최근 2년 거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체 845건 중에 554건이 일단 답변 기한을 넘겼습니다. 지금 답변 기한이 얼마인지 아세요? 위원장님 그런 것까지 신경은 잘 못 쓰죠. 30일입니다. 30일 내에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 평균 응답 기간이 56일이고, 더더욱 보험 관련 이 응답은 116일로 다른 응답에 비해서 항상 2배 이상이 늦습니다. 그 중에서 100일 이상 초과된 것이 105건, 150일을 초과한 38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19건, 절반이 보험 관련 이 법령 해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금융기관들이 금융위의 법령 해석을 요구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겠어요?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루빨리 해석을 받아서 그거대로 영업을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이 타이밍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 분쟁하는 것도 아니고 법령 해석이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면 이거는 저는 분명히 금융산업 발전에 크게 저해되는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파악이 되고, 만약에 여기에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력을 좀 더 충원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서, 제가 볼 때는 캐비넷에 또 넣어놓고 뭐 한동안 처박아 놓고, 아니면은 애매하니까 뭐 시장 상황이 좀 이 변경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대응들을 하지 않나라고 하는 제 추측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그 원인이 왜 이렇게 늦게 법령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따져보시고 그 개선 방안을 종합국감 때까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 줄은 몰랐는데 좀 파악을 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좀 문제 있죠? 예, 그래 보입니다. 예, 예. 이
금융위가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이고 직원들이 조금만 더 위원장께서 신경을 쓰면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특별히 좀 개선을 해주기 바랍니다. 신위탁 보증제도라고 혹시 아세요? 네네. 이 제도가 지금 이제 기부나 신부에서 오랫동안 이 보증을 이용한 중소기업들은 이제는 조금 졸업을 시켜서 네. 은행으로 보내자 네. 이제 이런 취지인데요. 이게 어쨌든 이제 뭐 중소기업이나 은행업계 이쪽에서는 좀 반발을 해서 이 금융위하고 나름대로 뭐 좀 협상을 해가지고 시기도 좀 늦추고 이게 서서히 하고 하는 방식으로 좀 개정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저한테 이분들이 와서 중소기업 쪽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 나름의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금융위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취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계속 우리가 우유를 먹일 수만 없는 거니까 그쪽을 오랫동안 보증받는다는 좀 졸업을 시키고 그 사람들한테 거기서 나오는 보증 여력을 가지고 새로운 창업기업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보증 여력을 확보하자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와 또 중소기업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9년, 10년, 11년, 12년 예를 들면 20년 됐지만 회사가 요즘 경쟁이 치열하니까 여전히 굉장히 심한 경쟁에 놓여 있어서 이 보증을 받지 않으면 쉽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은행으로 넘어가면 바로 자기들이 이 대출이 중지되는 이런 사태에 놓인 또 기업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양쪽의 얘기를 제가 종합해봐서 제 나름대로 생각은 우리가 지금 신용보증 같은 경우에는 계정이 일반보증, 유동화유사 보증계정, 시장안정 특별보증계정 이렇게 세 가지 계정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창업보증을 좀 별도로 나눠가지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연차에 무관하게 좀 운용을 하고 창업보증에 관해서는 창업보증만 계정을 좀 따로 나눠가지고 여기에는 아무래도 대손율이 좀 높겠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보증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소위 계정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볼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위탁보증제도의 기본 취지가 보증을 오래 이용한 기업들은 이제 성장도 어느 정도 했을 테니까 은행이 책임을 지고 한정된 보증 재원은 새로 출발하는 기업들한테 좀 몰아주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기업들이 이 기존에 받던 보증 지원을 중단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해서 이 부분 지금 중기청하고 어떻게 하면 그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한번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김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민병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